그럼 이어서 바로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되겠는데요.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닐슨 코리아의 정인호 부장님께서 토마토 소비 트렌드에 대한 발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닐슨 코리아 정인호 부장입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토마토하고 이제 관련된 이 여러 이제 관련 부서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저희의 이 분석 내용들, 이 자료가 이렇게 관련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 토마토 소비 트렌드라고 했지만은 이제 토마토가 이제 과채류에 포함이 되어 있죠. 과채류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크게 보면은 또 채소류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앞단에서 이 토마토뿐만 아니고 이 포함되어 있는 이 채소류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트렌드를 살짝 짚어드리고, 그 이후에 토마토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내용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분석 개요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품목별로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토마토 구매 특성,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석 개요를 보면은 이 우리 농식품 소비자 패널에 의한 설계에 의한 샘플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농식품이 농진청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소비자 패널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약 한 2,000 샘플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판매가 되었던 이제 판매의 어떤 실적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비자가 구매했던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포스에서 이제 팔려나갔던 게 아니고, 그래서 2,000 샘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분석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한 번 살 때 많은 양을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구매하는 그 가구의 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매 행동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중복으로 구매를 어떤 것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구매의 이제 어떤 이제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연령이 30대부터 2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그 이상까지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2,000 샘플이지만은 전국을 이제 추정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를 알 수 있도록 대략적이지만은 저희가 센서스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닐슨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구 통계 특성들, 그리고 통계청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발표되어 오는 이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겠죠. 개인 패널이 아니고 가구의 소비입니다. 가구의 소비. 이제 가구의 소비지만은 뭐 우리가 뭐 국내산이다, 뭐 해외 수입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는 구분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할 때에 얼마만큼 많은 양을 구매를 하느냐를 이제 알면은 가장 좋은데, 이제 구매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매를 할 때 키로수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봉지로 구매할 수도 있고 박스채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매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거는 이 패널 자료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액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제 과체류 구매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때에 이제 과체류, 근체류, 그리고 나물류, 조미체류, 역경체류, 서류까지 해가지고 채소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경험률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치의 자료, 뭐 정확하게는 11년치의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과체류, 근체류, 뭐 나물류 이런 것들이 1년에 얼마만큼 구매를 하는지 구매 비율을 본 겁니다. 가구의 구매 비율.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100%였습니다. 그죠? 2010년도에 거의 100%고 98%, 뭐 98.3% 있는데, 뭐 서류 같은 경우에 뭐 고구마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100가구 중에 98가구는 구매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98% 이상 100%에 가까웠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쭉쭉쭉쭉 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 경험률이. 물론 이제 다이나믹하게 뭐 50%가 됐어요, 60%가 됐어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00%에 가까운 것들이 쭉쭉쭉 조금씩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류 같은 것들이 특히나 많이 떨어졌고, 나물류도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예를 들면은 2010년에는 100가구 중에 98가구 구매를 했지만은 2020년에 왔을 때는 90가구도 구매를 채 하지 않았던, 1년에 한 번 이상 구매하는 가구의 수가 이만큼 비율이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 과일류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이런 채소류들이 뭐 다른 방식으로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또 연령대가 좀 낮아질수록 이런 것들을 구매를 덜 하게 되고 외식 문화가 또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배달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밀키트 형식으로 이제 아예 가공식품으로 다 되어서 나오는 것들 HMR 가정간편식 같은 것들이 너무 이제 구매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체류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체류만 가지고 왔을 때에 평균 구매액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번 살 때 얼마를 샀느냐, 그리고 얼마를 자주 사느냐, 얼마만큼 자주 사느냐. 그래서 이 1회 구매액 그리고 구매 빈도를 곱셈을 했을 때에 1년 동안 가구에서 구매하는 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한 가구가 전체 이제 가구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한 번 구매할 때는 4,300원이 좀 안 되는 구매액이었습니다. 1회 구매액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44회 이상, 45회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이제 그 1년에 이제 구매 빈도를 봤을 때는. 그래서 요게 곱해졌을 때에 요 구매액을 보시면은 19만 2천 원 정도 구매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19만 2천 원. 근데 이제 이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구매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이상 구매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구매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구매 횟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거죠. 2010년에까지만 해도 45회 구매를 하던 것들이 이제 2020년에 왔을 때는 35회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 이제 구매하는 빈도가 줄면은 한 번 살 때 많이 샀겠지, 그죠? 많이 샀겠지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1회 구매액이 4,300원에서 최근에 10년 이상 이제 지났을 때는 5,700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살 때 좀 더 많은 액을 쓰긴 해. 그렇지만은 물가 상승률, 이제 과체류의 뭐 어떤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덜 먹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구매액을 봤을 때는 이제 10년 전에 20만 원을 채 구매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20년에 왔을 때도 20만 원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떨어졌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는 구매액이 좀 더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과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좀 미미하죠. 과체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나마 평균 구매액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구매 행동 지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최근 1년 거만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1년 거. 최근 1년에 35회 구매를 하고 1회 구매액이 5,700원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1년 동안 20만 원을 구매하는데 그 사람들이 99.8% 거의 100가구 중에 거의 다가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매액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전체의 구매액이 100만, 1000만 이제 이 계산을 좀 해보면은 뭐 과체류 전체를 뭐 4조 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요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뭐 프로젝션 웨이팅 방법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2000샘플로 전국 가구를 추정해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구매액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매 경험률, 구매 빈도, 1회 구매량 이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성장을 했고 내려갔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한 번 살 때 구매하는 구매액 자체가 좀 늘어나서 그나마 최근에 좀 성장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과체류는 그나마 상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체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평균 1회 구매액 자체도 늘지 않았죠. 쉽게 말해서 유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구매 횟수 자체가 23회 구매하던 것들이 과체류와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과체류보다 상황은 더 안 좋은 거는 구매액 자체가 늘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1년 동안 구매하는 그 양들이 구매하는 액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근체류에서. 그리고 이 근체류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나마 최근 1년에 왔을 때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1회 구매액 자체가 성장에 영향을 줬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근체류의 상황을 또 짚어봤고, 이제 나물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사리, 뭐 콩나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일회 구매액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체류하고 좀 다르게 나물류는 약간의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이제 뭐 근체류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구매 빈도 자체는 계속해서 빠지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평균 구매액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유지되기는 했지만은 과거 대비해서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구매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물류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서류도 보면은 최근에 많이 좀 이제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 신선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제품들인 거죠. 신선도의 영향을 덜 받는. 이제 뭐 감자하고 이제 고구마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왔을 때 구매액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2019년, 20년에 갈수록 이제 많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구매 빈도는 계속해서 빠진다. 채소류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구매 빈도는 계속해서 빠진다. 먹거리 계속해서 이제 활발해지고 있고 대체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 일회 이제 구매액이라든지 이런 거 최근 1년치에 봤을 때 공통점으로 좀 나타나는 거, 결국에는 이쪽으로 일회 구매액 자체가 이제 좀 늘어나는.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1년 안에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에 코로나 영향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게 됐었고, 사실. 그리고 집에서 좀 더 집밥처럼 좀 요리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경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역경체류에서는 이제 배추나 시금치나 뭐 상추 뭐 이제 이런 것들,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김장을 좀 덜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이제 가공식품으로 섭취가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더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액 자체도 늘지 않았어. 근데 구매 빈도는 계속해서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액 자체가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액 자체가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조금 올라가는 또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미체류를 좀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좀 요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심지어 이제 56회 정도의 구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고추, 마늘, 뭐 이런 것들, 뭐 부추, 뭐 생강, 양파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주 구매하던 것들을 58회, 56회 구매하던 것들을 최근에는 38회 정도밖에 구매를 안 하는 거고, 구매액 자체도 늘지도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매액이 떨어지는 공통점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년에 또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 결국에는 최근에 1년 올라가는 모습들은 여기서는 구매액도 올라갔고 구매 횟수도 최근에는 좀 올라가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코로나 영향은 충분히 다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중을 나눠 봤습니다. 2010년, 15년, 19년, 20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구간을 5년치씩, 4년치 했지만은 최근에 1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19년, 20년을 각각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19년, 20년에 많이 비중이 올라간 것들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시면은 우리가 뭐 역경체류나 뭐 이런 것들, 뭐 조미체류, 이 부분들에서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또 보여지고 코로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더 했던 품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토마토가 포함되어 있는 과체류를 한번 보시면은 2010년에는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구매하는 그 액을 비중을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근데 최근에 들어왔을 때는 4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얘네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얘네들이 뭐 유지가 됐던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진 거죠. 과체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부분들, 건강에 우리가 뭐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건강에 대해서 챙기면서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편의 가공식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얘는 그냥 바로 씻어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편리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비중이 줄지 않고 다른 것들이 주는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매량 자체는, 구매액 자체는 이렇게 40% 가까이 나타나게 됐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9년, 20년만 변화가 좀 심했던 19년, 20년만 2년치만을 갖고 와가지고 연령대를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예상됐던 결과가 여기서 딱 보입니다. 아, 젊은 층에서 과체류 구매가 많구나.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젊은 층이 조리를 덜 하거든요. 이거는 뭐 여기뿐만 아니고 이 식품 전반적인 이 트렌드입니다. 조리를 별로 안 하고 이 가구에서는 가정 간편식을 특히 좋아하고 외식을 특히 좋아하고 배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령대에서 조리를 대체로 하지 않는 과체류를 많이 구매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대, 60대에 갈수록 이런 조리를 좀 하게 되는 엽갱체류나 조미체류의 비중들이 높아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젊은 층에서도 이제 과체류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은 엽갱체류나 조미체류의 이 성장은 된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더 많이 커졌던 이제 그런 영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역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채소 전체에 대해서 연령대의 비중, 그리고 과체류 안에서, 근체류 안에서 뭐 이렇게 연령대의 비중을 한번 나눠봤을 때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십니까? 60대 이상이 40% 이상입니다. 이 채소의 구매를 이제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나눠봤을 때 6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0대까지 합쳤을 때는 뭐 거의 뭐 60% 이상, 70% 가까이 올라가 버리는, 역시나 조금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는 데서 구매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30, 40대가 과체류의 구매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과체류 안에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은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50대, 60대 이상에서 구매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이 근체류 같은 경우에는 뭐 60대가 50% 이상을 차지해 버릴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대형마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있고, 이제 체인으로 나오는 것들,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다 체인 슈퍼에 들어가 있고, 개인 슈퍼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이제 그런 채널인 거고, 이제 재래시장, 농가, 직거래, 온라인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좀 트렌드가 잘 보이는 게 10년부터 20년까지 띄엄띄엄 이렇게 봤을 때에 체인 슈퍼의 구매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그게 어디서 줄어들었겠습니까? 재래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늘었습니다. 이 체인 슈퍼에서 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체인 슈퍼 자체가 포화 상태고, 그래서 많이 늘진 않지만 과거에는 체인 슈퍼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 많이 생기면서 구매가 확대되었다 라는 거 한 가지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취급하는 제품이 다양해졌다. 그래서 채소류도 많이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1년, 20년도에 와서 보면은 재래시장하고 체인 슈퍼의 구매 비중이 똑같아졌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체인 슈퍼가 성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재래시장이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보이십니까? 온라인. 아니 무슨 채소류를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젊은 층들은 특히 많이 합니다. 다른 것들을 구매를 할 때 장바구니 안에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충분히 담아서 배달이 될 때에 싱싱하게 잘 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 집사람 42인데 거의 온라인으로 장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 장 안에 보면은 뭐 양파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파나 뭐 이런 것들, 과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연령대 그런 것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이 온라인의 성장이 굉장히 5%죠. 5%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5% 위에 있는 이 농가 직거래보다 많고 재래시장의 4분의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트렌드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령대별로 또 이렇게 비중을 한번 좀, 이제 과체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봤을 때에
품목별로 나눠서 봤을 때에 서류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12.8%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서류는 특별히 더 오래 냅둬도 되고 좀 무겁고 그리고 뭐 유통기한에 특별히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품목들, 그 신선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품목이다 보니까 더 구매 비중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은 공통적으로 가체류, 근체류, 나물류, 뭐 역경체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포션은 작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9년하고 20년의 비교입니다. 이건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용품에서 저희가 본다라면은 30%, 40%, 심지어 뭐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 경우는 젊은 연령층에서 80%, 90%까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번 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트 가서 구매를 많이 할까요? 기저귀를 만약에 구매를 한다.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기도 힘들어.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 재구매를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내역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집으로 배송이 오는데 어떨 때에 마트에서 구매를 할 때도 있죠. 어떨 때일 것 같아요? 뭐 어딘가 놀러를 나갔는데 기저귀를 덜 챙겨 나왔어. 당장 이제 뭐 다른 거를 사러 갔는데 온라인보다 더 싸네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행사할 때. 그럴 때만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온라인으로 한번 구매가 넘어왔을 때에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쉽게 다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체류나 근체류나 이런 것들은 원체 이제 신선도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직접 보고 고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중이 높지는 않겠지만은 전반적인 이 식품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 신선한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 이런 뭐 과체류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더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식품에서 생활용품이 온라인으로 커질 때 식품이 무슨 온라인으로 그렇게 많이 커질까라고 했습니다. 저희 닐슨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이제 비즈니스가 포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온라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구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식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식품이 지금 15%, 뭐 많게는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온라인의 구매 트렌드가 거기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른 식품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채소류 같은 데서도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장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온라인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나눠서 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젊으면 젊을수록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30대 이하에서는 10%가 넘어갔고 40대, 50대 데이터가 굉장히 재밌죠. 이게 올라가고 40대에서 좀 내려가고 50대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온라인의 구매 비중은 높아. 만약에 띄엄띄엄 이렇게 됐다면 데이터의 신뢰성을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토마토를 좀 집중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토마토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우리 채소류 중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토마토, 딸기, 수박, 고구마, 뭐 참외, 양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구매액 중요도가 굉장히 토마토가 높죠. 토마토가 높은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마토도 우리가 뭐 흑토마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타 토마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체 아직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 패널 자료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구매가 많은 우리 완숙 토마토 그리고 방울 토마토 뭐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체류 안에서 좀 띄어서 봤을 때에 2010년에 전체 채소류 구매 안에서 우리의 토마토는 4%가 채 되지 않았죠. 그죠? 5%가 채 되지 않았죠. 5%가 채 되지 않았는데 2015년, 2019년, 2020년에 왔을 때는 8% 이상, 9% 가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전체 채소류 안에서 구매액을 비중을 나눠서 봤을 때는 완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가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좀 눈에 띄기, 이제 눈에 잘 보이게 완숙 토마토와 방울 토마토를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1년, 12년, 13년 이렇게 올라갈 때 물론
뭐 가격 때문에 구매를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뭐 가격이 좀 올라갔던 해가 있었고 이제 좀 떨어졌을 때가 있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6년 이후로 17년, 18년, 19년, 20년에 왔을 때는 두 품목 다 품종 다 계속해서 구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구매액 추이를 봤을 때는 4천억 정도 이상이,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 자료에 의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우상향한다는 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얘네들도 구매 행동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 세부적인 이 트렌드를 보시면은 구매 빈도가 특별히 이제 방울토마토가 많이 올라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이제 4.7회를 구매하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9.3% 올라갔는데 구매 빈도도 늘면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구매액 자체도 늘었습니다. 한 번 구매할 때 구매하는 액. 그래서 구매 경험률이 사실은 뭐 70% 이상이 충분히 한 100가구 중에서 70가구 이상은 구매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상이라도 구매하는 거죠. 30가구 가까이는 1년 동안 한 번도 방울토마토를 구매하지 않는 가구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구가 구매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유지됐다 수준으로 봤을 때에 구매 빈도하고 일회 구매액을 통해서 평균 구매액이 저렇게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울토마토를 3만 원 이상 구매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숙 토마토는 3만 7천 원 이상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1회 구매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구매액이 좀 늘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방울토마토는 두 지표 다 평균 구매액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방울토마토의 성장력이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완숙 토마토가 더 오래된 이제 토마토라고 본다라면 방울토마토는 좀 먹기 좋다라는 거 장점이 일단 있고 쉽게 또 뭐 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또 그렇고 뭐 어린 가구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뭐 충분히 더 많이 먹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액 추이를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분기별로. 계절성이 충분히 보이죠. 당연히 이제 아시고 뭐 계신 자료들인 거죠. 그래서 이 2분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이제 요거는 이제 3월까지의 자료 1, 2, 3, 4, 5,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5, 6월 달에 굉장히 더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에 많이 이제 성장했던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이제 작년 19년도에 올라왔던 것보다 이 20년의 성수기에 더 많이 구매가 활발하게 됐다. 그래서 성장을 더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들을 또 연령별로 조금 나눠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토는 젊은 층에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울토마토가 확실히 더 젊은 층에서 먹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앞단에서 그냥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자료에서도 이렇게 백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뭐 전반적으로 토마토의 비중이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역시나 젊은 층에서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완숙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나누고 채널로 봤을 때 온라인의 성장이 똑같이 높이 올라가고 있다. 잘 보여지고 있죠. 온라인에서 8.3%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9%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전반적으로 방울토마토가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채널, 개인 슈퍼, 근거리 채널에서 많이 구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재래시장의 비중이 그나마 여기서보다는 방울토마토에서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방울토마토도 채소류에 포함되어 있는, 과채류에 포함되어 있는 방울토마토의 온라인 구매 비중은 평균적인 것보다는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의 1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성장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15년을 대비해가지고 15년에 이 온오프라인의 구매가 100이라고 봤습니다. 인덱스로 100이라고 봤을 때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올라올수록 온오프라인이 다 성장을 했죠. 다 성장을 했는데 온라인은 300%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3배 가까이 완숙 토마토에서는 성장을 한 거고 방울토마토에서는 600%가 됐습니다.
인덱스로 따져봤을 때 6배가 이제 온라인이 2015년 대비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2019년 대비 1년 만에 이만큼 튀어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달리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아, 코로나 영향이다. 코로나 영향이다. 그리고 식품의 전반적인 이 온라인 채널로 넘어가는 것들이 가속화되었는데 방울토마토에서 특별히 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구매 행동 지표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구매 행동 지표로 나눠봤을 때 방울토마토의 온라인 구매가 확실히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빈도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오프라인하고 비교를 해봐도 구매 빈도 자체는 많지는 않죠. 근데 한 번 구매할 때의 구매액, 한 번 구매할 때 구매액이 특별히 좀 더 많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또 오프라인 대비해서는 높습니다. 구매액 자체도. 이유는 아시겠죠? 마트에 갔을 때는 그냥 한 봉지도 살 수 있고 팩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는 가장 장점은 그겁니다. 무게에 별로 나는 관심 없어. 내가 구매한 대로, 클릭한 대로, 개수를 누른 대로 배달이 되어 오기 때문에 박스채로 구매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신선도에만 내가 자신이 있으면 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 자신만 있으면은 먹는 그 속도만 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그 자신만 있으면은 그래서 한 번 구매할 때 구매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더 활발하게 올릴 수 있는 장점들이 충분히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온라인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완숙토마토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프라인 대비해가지고는 2배 가까이 한 번 구매할 때 더 높다라는 거. 거의 이렇게 봤을 때는 완숙토마토는 박스채로 구매를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성장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지표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측면, 구매가 얼마만큼 구매자가 더 들어오냐, 그리고 얼마만큼 구매를 더 많이 늘리냐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 구매자가 많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트라이얼을 해보겠다.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도 괜찮을까 해가지고 트라이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금씩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씩 구매해가지고 구매 자체가 사람들은 더 들어올 수 있고 구매액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본다라면은 구매자 자체도 늘면서 구매하는 양도 같이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업계에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굉장히 건강하게 온라인에서 성장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완숙이나 오프라인, 그 방울토마토나 온라인에서 건강한 성장을 더 오프라인에 대비해 가지고는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2020년 대비해 가지고 15년 대비해서 20년에는 구매자 자체가 조금 줄었죠. 양은 조금 늘긴 했지만 오프라인에서 얘도 약간 이제 뭐 우측으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구매자 자체가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 방울토마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온라인의 성장성이 완숙토마토 대비 더 큰 거는 맞지만은 어쨌든 두 품목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갈 여지가 더 있을 것 같지 않냐라는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석인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토마토를 구매하는 사람들 다 한번 와보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자, 오프라인에서만 구매를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만. 온라인에 구매를 한 번도 안 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 80%, 82% 완숙토마토 그리고 방울토마토 80% 아직도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근데 나는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구매를 안 해요. 무조건 나는 온라인에서만 구매를 했어요. 1년 동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드뭅니다. 이 품목의 특성상 지나가다가 과일 가게 들러가서 한 번이라도 구매해버리면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오프라인에서도 구매를 했고요.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두 품목 다 마찬가지로. 근데 보시면은 방울토마토가 좀 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결국엔 이렇게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온리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사람 대비 온리 온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중복으로 이 두 채널에 다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간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디로? 당연히 온라인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가는 추세다. 그래서 온라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의 상관성을 또 한번 이렇게 좀 두고 보면은 또 방금 장표는 앞단에서 좀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장표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토마토 구매했는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완숙 토마토 구매했는 사람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많이 구매했는 순서대로 줄을 세워봤습니다. 줄을 세워서 헤비, 미디엄, 라이트라고 나눴습니다. 20%에 해당하는 사람들 1번부터 100등까지 있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많이 구매했는 순서로. 그래서 20등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매력을 봤을 때 구매액은 56%가 넘었습니다. 이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만큼 더 산 거죠. 근데 한번 이제 그 헤비 구매자의 평균 1년 동안의 20년 구매액은 2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18만 원 정도. 그리고 미디엄 구매자들은 평균적으로 3만 6천 원 구매를 했고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에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볼 때 이 20%의 헤비 구매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매가 과반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매하는 그 어떤 행동 지표들, 트렌드만 잘 살펴봐도 이 트렌드로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석을 했냐면은 20%에 해당하는 사람, 이 50%가 넘는 구매액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품목들을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는가? 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가 봤을 때 헤비, 미디엄, 라이트를 다 나눠서 봤죠. 전체의 평균적인 구매액을 다 나눠서 봤습니다. 고구마, 양파, 파, 무, 고추 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텐데 완숙 토마토를 많이 구매하는 사람이 특별히 또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 고구마, 고추, 파프리카, 메론, 양상추였습니다. 이 별거 아닌 분석이라고 보이지만 이런 것들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완숙 토마토 무조건 많이 사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완숙 토마토가 건강이 좋아요. 근데 어떤 거와 같이 먹었을 때 건강이 좀 더 좋아요. 어떤 음식과 어떤 재료들과 궁합이 좀 더 맞아요.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구마, 고추, 파프리카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 헤비 구매자들, 완숙 토마토 헤비 구매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좀 커뮤니케이션, 소구법을 좀 찾는다라면은 완숙 토마토를 구매를 늘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완숙 토마토뿐만 아니고 이제 방울 토마토를 최근에 좀 봤을 때 물론 이제 완숙 토마토 대비해서 방울 토마토의 구매력은 좀 많지는 않죠. 헤비 구매자들이 7만 7천 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순서를 세워봤을 때 20%의 사람은 50%가 넘는 구매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비 구매자들이. 여기서 또 봤을 때 딸기, 오이, 호박, 파프리카, 당근, 파프리카 또 중복으로 나타나고 양상추도 중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품목들이지만 어쨌든 방울토마토하고 같이 중복으로 구매되는 품목들, 많이 구매가 되는 품목들은 이런 품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유념해 두고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우리 토마토를 좀 더 활발하게 구매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이 트렌드, 요즘에 유튜버들이 또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예인이 좀 나와가지고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방울토마토 몇 개 집어 먹어버리면은 그것도 성장이 엄청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슈를 만드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반적인 이 어떤 흐름에 또 동참이 또 저절로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토마토라는 것들이 식사 대용도 되고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재미로 좀 더 소구점을 잡아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 요즘에 굉장히 또 유명한데 그런 데서 뭘 하나 먹어버리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확 이제 튀어버릴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사점은 이 장기 기준으로 봤을 때 채소류는 계속 줄고 있다. 마음 아픕니다, 사실. 채소를 계속 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토마토가 포함된 과채류, 이런 부분들은 HMR이나 이런 가정 간편식, 전반적으로 외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좀 덜 받고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공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또 있죠. 요즘에 최근 핫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가지고 나 굳이 과일을 안 먹어도 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를 뭐 압축을 시켜서 뭐 여러 과일들의 효과를 한참에 모아놨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과일을 먹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굉장히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혈압도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족력이 좀 있어서 이제 암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뭐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많이 먹는데 이제 그것들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행을 시키기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토마토에서는 불편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으로 우리가 이거를 토마토를 뺐을 때 아니면 삶아서 먹었을 때의 그 효과가 훨씬 더 그런 것들보다는 좋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 그거는 뭐 우리의 과제인 거죠. 커뮤니케이션 계속 소비자들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코비드 영향으로 어쨌든 이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편승해서 우리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더 많은 매스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 온라인에 대한 것들. 판매가 유통상 이제 물론 뒷부분에서 유통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뭐 이제 전문가분이 들으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지식 및 조리 재료로서 건강에 중점을 둔 연관 소비 이런 것들을 활성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아까 제가 들었죠. 뭐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을 갈아서 마실 때 뭐 혈관 질환 예방, 뭐 항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소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토마토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품에 있어서도 마케팅에서도 좀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유한 킴벌리에서는 기저귀도 만들고 있고 물티슈도 만들고 있는데 기저귀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티슈 판매도 같이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묶음 판매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포미 전략으로 뭐 한 번에 처음에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뭐 조리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임산부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일반적인 식품에서 아니면 뭐 생활용품에서 쓰는 그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귀담아서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생활 패턴에서의 그 환경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이론적으로는 이렇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블로그들을 트래킹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 토마토 소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찰을 시킬 수 있을까? 좀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좀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마토 소비 트렌드 전반적인 요것들 살짝 짚어봤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던 이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락시장에 91년도에 입사를 해서 현재 지금 과일부 팀장을 맡고 있고 또 제가 담당하는 품목이 토마토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또 소개됐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공급량 자체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토마토 소비량을 어떻게 좀 늘릴 건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이 건강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소비량도 좀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꾸준히 증가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또 면적도 조금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발생하는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어떤 생산량 내지는 품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농가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우시고 또 소비자인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조금 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좀 대책이 좀 절실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작년부터 어떤 그 통제로 인해서 지금 각종 모임 내지는 어떤 뭐 급식 이런 것들 어떤 식자재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가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그 어떤 가정 소비는 조금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도 한번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좀 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예측 가능한 농산물하고 또 예측 가능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그 도마도를 제가 이제 경매도 진행을 하지만은 이 가격 변동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도마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2010년 이후는 거의 좀 노지 재배가 없거든요. 거의 시설 재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단수 변화가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 반입량 자체가 크게 그래서 어떤 공급량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어떤 가격 편차가 많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를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당히 어떤 이제 우리가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좀 있고 또 두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GSP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내 종자, 국내 환경에 맞는 어떤 이제 종자를 좀 많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대다수 종자를 외국의 어떤 외국산 종자를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검증되지 않는 종자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특성이라든지 어떤 그 생산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서 그런 농가의 어려움이 좀 많은 부분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그 출하하는 부분들도 거의 뭐 연중 출하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보게 되면은 그래서 방울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전국으로 좀 출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시설이 좀 현대화 규모화되면서 일반 도마도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집중되는 그런 추세, 그다음에 좀 출하 시기가 다 몰리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수량 확보는 가능하지만은 어떤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량이 어쨌든 간에 이 소비 패턴 자체가 지금 신선 농산물 자체가 다 지금 좀 그 소비량 자체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육류 같은 거는 좀 증가되고 있지만은 도마도도 여기 편성을 해가지고 그 아까도 뭐 우리 그 장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에 뭐 10kg, 11kg까지 소비가 됐는데 현재 보통 보게 되면 한 6kg, 7kg밖에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도마도 가격을 형성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뭐 도마도 특성, 내지는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떤 그 도매 시장의 어떤 상장 거래 특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그 가격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산, 어떤 특성도 고려를 하지만은 그 내가 그 가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 내지는 어떤 그런 구매 성향 같은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14년도에 보면 생산량이 한 50만 톤이었고요. 면적이 한 7,000헥타 정도 됐는데 이때 조금 시세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면적이 좀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8년도부터 조금 증가했다 다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 그 생산량이 5% 감소를 했고, 면적도 3% 감소하고, 생산 단수도 2%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자연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연치의 어떤 뭐 냉이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름철에 긴 장마하고 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수급에 많은 문제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영남하고 호남, 충청가 어떤 주산지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지자체에서 어떤 시설 지원 사업을 인해가지고 면적이 좀 크게 상승되면서 전국적으로 도마도 재배 면적이 좀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세분화시키게 되면 이제 일반 도마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015년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면적이 좀 증가가 되었고, 이제 영남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감소하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영남이 그 주산지로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울도마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원형하고 대추가 다 함께 되어 있는 건데, 그 두드러지게 보게 되면 이 충청, 이 지역이 좀 많이 면적이 좀 증가되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남 지역은 좀 면적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동향을 봤고요. 이제 시장 반입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이제 2018년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일반 도마도가 약 한 62%고요. 전체 반입량 중에서 62%고, 방울 도마도가 약 한 38%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년 기준 하게 되면은 일반 도마도가 67%에서 62%, 그 5%가 좀 하락이 되어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도마도에서 방울 쪽으로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방울 도마도를 놓고 본다라면은 작년에 보통 보게 되면 대추형 방울 도마도가 한 53%, 52.5% 반입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77%까지, 여기 이제 2018년 자료인데, 71%가 됐는데, 작년 기준에서 한 77%까지 반입량이 증가하는, 그래서 거의 대추형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그 출하 비중을 좀 세분화시켜서 보시게 되면은, 일반 도마도는 저희들이 이제 적색계하고 도색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도는 거의 대다수가 도색계입니다. 도색계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시설, 현대화, 규모화되고 하다 보니까 장기 재배할 수 있는 도마도, 즉 적색계 쪽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고, 더불어 또 시세가 적색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도 좋고, 시설만 된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도색계도 마찬가지로 생산 기간은 짧지만은 어떤 이런 이 적색피를 집어넣으면서 어떤 이제 품질을, 모양을, 이런 거를 조금 획일화시키시면서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적색계 쪽이 시세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이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보게 되면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 중에서 거의 적색계 비율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더 큽니다, 이게. 그나마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3월달, 4월달, 5월달 대저도마도, 그다음에 이제 강원권의 춘천권, 저쪽에 이제 철원권 쪽에서 조금 이제 도색이 나오는 거 외에는 일반적인 보게 되면 다 대다수가 그 적색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보시게 되면 도마도가 다 대다수가 적색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농가 입장에서도 시세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적색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 그 소비자들은 이런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전에 먹던 도마도 맛하고 지금 맛하고 틀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울도마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15년부터는 거의 대추형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할 것도 없이 어쨌든 간에 그 출하자 입장에서는 농가 소득이 보존되는 시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형방울보다는 수량성은 좋을지 몰라더라도 어떤 농가 소득이 작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재배 면적 자체, 도매장에 들어오는 반입 비중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추형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도매장에 보게 되면 월별로 보면 예전에는 거의 5월달, 6월달 위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11월 지나고 나면은요, 거의 이제 반입량이 감소가 되는 추세인데, 요즘에는 11월, 12월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그 대추형 방울도마도 같은 거는 뭐 거의 뭐 연중 나오면서 마트 가시면 항상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품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 신선 농산물 전반적인 소비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 도마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유럽 같은 데 이런 데들은 거의 1년에 한 100kg 이상 소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뭐 9.8kg, 아까 뭐 11kg까지 말씀하셨는데, 많아봐야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긴 많지만은 가격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서구화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이제 정인호 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패턴 자체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매 행태를 좀 보게 되면은 이 가정에서 많이 구입하는 비중은 거의 대추형 방울도보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보게 되면 원형방울이 좀 많았지만은 이제 그 2017년부터는 거의 뭐 한 70% 전으로 대추형 쪽을 많이 좀 구입을 하고 있고요. 또 선호 비중도 거의 뭐 2014년도부터는 거의 60% 뭐 80%까지 선호 비중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대추형 같은 경우는 맛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특징이 가피도 두껍고 당도가 보통 8에서 한 12브레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일로 소비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적중이 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원형 5kg 원형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지금도 소포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추형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750g, 500g 이렇게 소포장을 시키면서 어떤 편리성, 또 어떤 안정성, 유승성 이런 것들을 겸비하면서 거기에 맛까지 좋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과일로서 좀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가족에서도 이제 계속 대추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자가 너무 난립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대표적인 종자가 뭐 미니찰, 베타틴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종자가 상당히 많고 또 이렇다 할 대표적인 종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매년 뭐 검증도 안 된 종자를 신고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들도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림청에서 아니면 여기 부여 시험센터에서 조금 그 우리 그 딸기 서량처럼 사실은 딸기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은 이 서량이 생기면서 상당히 그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소포장도 됐지만은 품질이 좋고 또 재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좀 대표적인 종자가 나왔으면 그래서 하는 바람인데 정부에서 GSP를 해서 벌써 몇 년간 육성을 했지만은 이게 사업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딸기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국가기관에서 해주시게 되면 상당히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형방울 같은 거는 이제 점차 소비가 좀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정에서 소비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방울토마토입니다. 대추형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토마토가 약 한 29%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용도를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생과하고 주스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정로 부장님께 말씀하셨을 때 저도 참 동감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레시피를 만들어서 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소비자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소비하는 행태가 다 생과하고 주스를 하고 있는데 먹어보게 되면 당도가 4도, 5도고 사실 옛날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이 아니라서 자꾸 소비량이 주는 겁니다. 그나마가 대추 토마토가 있다 보니까 소비량이 좀 유지가 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토마토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너무 전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품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피토마토라든지 아니면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제 뭐 컬러 혼합형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좀 나오고 있고 흑대추, 그다음에 이제 줄기토마토, 애플토마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간에 소비자들이 그 재구입 의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또 좀 보게 되면 일반 토마토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적색인지 도색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대조토마토는 대조토마토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도색계구나, 짭짜리 토마토구나 알고 있는데 일반 토마토는 토마토가 돼 있고 완숙 토마토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완숙 토마토하고 토마토 구분도 안 되지만은 거기에 도색, 적색까지 구분을 못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시장 반입량 자체도 보게 되면은 토마토가 62%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토마토 산업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 3헥타 이상 되는 농가들은 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은 장기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토마토를 심어야 되는데 소비량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대추형 심는 하시는 분들은 다 소농들이 많으세요. 0.5헥타 이상이 한 50%, 1헥타 미만이 거의 뭐 한 70% 정도 됩니다. 다 소농이세요. 소농인들. 그러면 결국은 이 소농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대농들은 증가할 거고 대농도 증가할 건데 증가하는 것만큼 소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토마토 산업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해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결국은 이제 당도, 경도 이런 차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적색계는 어쨌든 간에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자원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에 이게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들인데 어떤 산지가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70세 이상 농부들이 한 40%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가구수들이 상당히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영 규모가 상당히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 적응에 상당히 좀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또 거기 어떤 소비자에서 대응도 많이 감소가 되는 또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좀 조직화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지만은 단체는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규모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등급이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왔을 때 어떤 신뢰도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좀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좀 덜 들어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 때문에 거의 연작 재배를 좀 많이 하세요. 사실은 시기별로 좀 작형을 나눠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따른 품질 저하 또 최근에는 또 농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수확을 제때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에 대한 어떤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상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맞는 종자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는 발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다 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조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매시장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없다고 하고 없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대형 유통 업체보다는 이제 개별 출하처 쪽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가격을 형성하는데 품질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은 어쨌든 도매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 요일별 반년량 또 재고량 이런 공급량에 따라서 어떤 시세 변동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시세 변동이 크다라는 거를 저희들도 좀 실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가격 안정화 쪽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어느 만큼 자리매김이 됐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잡을 건가 여기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편성하셔서 어쨌든 간에 산지에서 조금은 좀 규모가 되셔야지만이 이 바잉 파워를 가지고 경매가 아닌 어떤 이제 1대1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정가 매매 쪽으로 하다 보면 좀 더 가격을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대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물류에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중도면에도 마찬가지로 농가들도 많이 영세하지만은 옛날에는 강소농 했는데 강소농이 거의 영세농이거든요. 근데 중도면에도 영세 상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9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저도 30년 넘었는데 벌써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다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40대, 30대 새로 영입되는 부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영업용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모화를 통해서 어떤 시세와 좀 진폭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를 농림부에서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도매시장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지도 보고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도마도 선호도가 좀 작아집니다. 가족이 좀 많을 때 도마도 소비도 많이 되고 있는데 가족 수가 줄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량도 좀 덜 먹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식생활 서구화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이 많고요. 또 이제 어떤 공급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등하게 되면은 소비량이 감소하는 그래서 어떤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덕계 쪽으로 많이 적색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 그다음에 이제 좀 소비량이 정체되는 부분들이 이제 맛보다는 건강 위주로 많이 가긴 가는데 가정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대세가 온라인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2007년도에 이제 애플 핸드폰이 생기면서
온라인 거래가 가속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가속화가 되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이 바이옴파고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급연으로 해서 어떤 재배 시설 내지는 이제 연중 재배 시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선택하고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좀 품질 향상하고 수량 증대를 위해서 적절한 비배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하는 시기에 따라서도 또 물건이 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 나오는 물건들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소포장 단위를 좀 줄여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구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생산 대응이 필요. 그래서 일반 토마토 농가 같은 경우는 생산 확대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위드 코로나 가긴 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확 늘지는 않거든요. 하중 소비가. 그러면 작년도에는 또 물량이 없어도 너무 시세가 반등이 됐고 올해는 지금 생산에도 안 나오는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목표 시장이 채널이 도매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채널별 전력을 좀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매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소비자 부분들이었고 이 중도매인들 구매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당도 위주, 상품 위주로 갔었는데, 그래서 외관은 크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비주얼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외관이 당도만큼 구매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또 이렇게 브랜드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품질. 그래서 시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일일이 먹어봅니다. 다 먹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품질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요즘 최근에 와서 어떤 이제 경기가 많이 좀 이렇게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중량, 어떤 이제 미나리라든지 속박이 같은 것들, 그리고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전에는 좀 장사가 잘 되고 할 때는 이렇게 선구매해서 후 판매하는 어떤 대량 구매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선발주, 그다음에 후 구매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대량 물량 구매보다는 품질에 따른 구매를 상당히 많이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또 이렇게 대포장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소포장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는데 지금은 거의 소포장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과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15kg 같은 것들, 이런 거 많이 선호 안 하세요. 딸기 선호 많이 합니다. 어차피 짝당 500원, 1000원짜리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추방울 3kg, 이렇게. 도마도 같은 것도 4kg 이런 식으로 해서 소포장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소포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정방울 도마도는 안타깝게도 거의 지금 5kg 대포장이고요. 대추형은 750g 이렇게 해서 소포장. 이런 거 마찬가지로 좀 그렇고. 대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 거의 5kg 대포장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2.5kg입니다. 5kg도 거의 없습니다. 2.5kg로 해가지고 좀 출하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소포장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도마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10kg 대포장보다는 거의 4kg 일단 포장이 상당히 좀 많이 출사가 되고 있고, 이런 네드개 도마도 같은 경우는 1단 내지는 2단 도마도. 근데 거의 2단이 주종이 많고요. 1단은 거의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흑도마도, 또 요즘에 나는 깜파리 도마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1kg 아니면 이렇게 3kg 이렇게 소포장화해서 바로 박스째 할 수 있는 이제 소포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줄기도마도도 마찬가지로 750g 소포장을 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도를 상품의 조건을 보게 되면 시각하고 촉각하고 미각을 보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어떤 색은 밝으면서 선홍색을 띠면서 광택을 지는 게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 이렇게 이제 공간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선별을 하셔서 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도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경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묽은 거라든지, 특히 대충 같은 경우는 물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열과가 상당히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식감 부분들입니다. 식감 부분들을 잘 살리셔서 해주시게 되면, 시장에 오게 되면 좋은 시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뭐 네 가지입니다. 뭐 특수 토마토도 있지만은 뭐 보게 되면 원형 토마토는 거의 식자재 위주로 많이 갑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급식 소비는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도보다는 어떻게 뭐 색택 아니면 경도 이런 쪽으로 좀 하시게 되면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제 대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가능하시면 좀 당도, 경도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이제 소색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앞배색이 좀 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당도로 좀 숯불로 하시게 되면은 농가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적색 토마토는 토마토 레시피를 홍보를 해서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많은 층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만이 좀 토마토 산업이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